4학년 친구들 사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0쪽입니다. 촌락과 도시의 특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촌락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봅시다. 민준이네 이모는 농사를 지으십니다. 논이나 밭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는 일을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농촌이라고 합니다. 농촌에는 농사 짓는 땅과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의 모습을 우리가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농촌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큰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농업에 필요한 물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큰 강에서 물을 끓여와서 지금 끓어온 물을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지금 논 주변에 둘러져 있으면서 논에서 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물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서는 논 농사도 짓고요. 반 농사도 짓고요. 가수원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축사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을의 풍경이어서 벼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손으로 직접 이렇게 추수를 하기도 하고 또 농기구를 이용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논에 있는 벼를 한꺼번에 수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확한 벼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바로 정미소에 가게 되겠죠? 정미소에 가서 벼의 결을 벗게 하지만 쌀로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미소에서 벼의 결을 벗겨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로 포장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쌀을 여기 보니까 농산물 저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모아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외부로 보내게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농기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을 수리해 주거나 정비해 주는 농기계 정비소도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풍경으로는 여기에 축사가 있는데요. 돼지를 아주 위생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을 키워서 온 국민이 건강하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 가축을 이용한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축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비닐하우스에는 우리가 겨울에는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가 거의 없는데 비닐하우스 때문에 딸기도 이때쯤 먹고요. 그 다음 참외나 다른 과일들도 조금 일찍 서둘러서 나올 수 있죠. 비닐하우스에서 계절을 이기고 과일과 채소를 키워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농촌 모습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준이네 큰아버지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십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고 김과 미역을 기르는 일 등을 어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다를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어촌이라고 합니다. 어촌에는 어업에 도움을 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아주 특징이에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일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그래서 배가 있죠. 그 다음 김과 미역을 기르는 일을 하거나 여기에는 지금 해녀분들이 직접 내려가셔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다에서 우리가 얻는 생산물들로 생활하는 곳, 이곳이 바로 어촌이니까 한번 그림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보니까 해녀분들이 직접 바다 깊숙이 내려가셔서 여기에서 해산물을 직접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한꺼번에 많이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날그날 신선한 해산물들을 잡아서 아주 고가의 제품을 팔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곳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선이 있는데요. 이 어선에서는 지금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지금 포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물고기는 잡으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큰 그물망을 가지고 다 자란 성체의 물고기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뭐냐? 김과 미역을 양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바닷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김과 미역을 우리가 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 같이 바닷물 속에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니까 등대가 있네요. 배들이 밤에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관광 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배들도 있고 여기에는 지금 물고기나 미역이나 김을 말리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주는 생산물을 우리가 생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생선 직판장, 이렇게 어촌에서 그 생산한 것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다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다시 도시나 농촌이나 산지촌으로 운반해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선 직판장에서 가격을 매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먹을 수 있는 횟집이 있고요. 그 다음 펜션, 이거는 바다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펜션을 크게 차린 곳도 있습니다. 예, 선생님과 함께 바다에서 필요로 하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 농촌과 어촌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예, 그러면 다음 쪽 1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네 작은아버지는 나무를 기르고 목재를 생산하십니다. 산에서 나무를 가꾸어 베거나 산나무를 캐는 일 등을 임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산을 이용하여 생산활동하는 곳을 산지촌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지촌은 바로 강원도, 대관령 같은 곳이 산지촌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맑은 공기에서 목축을 합니다. 소를 키우게 되면 우유도 아주 건강하게 생산할 수가 있고 해서 지금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여기에 있는 목장을 선생님이 가장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바로 뭐냐, 인삼을 키우거나 네, 뭔가 조금 특별한 작물을 키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한 작물을 키워내는 곳이 보이고 그 옆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 토막을 크게 잘라서 이렇게 세워놓은 곳인데 바로 버섯을 키우는 곳입니다. 버섯도 이렇게 산지촌에서 키워야지 잘 키워지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 볼까요? 여기 네모난 상자들을 쭉 놓았는데 이건 바로 벌통입니다. 예, 깨끗한 꿀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산 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벌통을 넣고 예, 양봉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좀 내려와서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심어져 있는 건 바로 아마 배추를 상징하고 있을 거예요. 고랭지 배추라고 해서 아주 높은 곳에서 신선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에서 예, 단단하게 생산하는 그런 배추를 말합니다. 여기에 그런 농사가 크게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는 나무를 목재를 해서 사람들에게 가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만들 때 필요한 목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거기도 지금 나무를 캐거나 하는 체험장 같은 곳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옆에 지금 사람들이 입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풍경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산림욕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산의 한 일부를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연적인 도움을 받고 그렇게 가는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볼게요.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을 촌락이라고 합니다. 촌락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라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농촌은 비가 많이 오면
예, 농사를 지을 때 꼭 비가 필요하지만 또 많이 올 때는 예, 논둑도 정비를 해야 하고 물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어초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태풍이 일거나 했을 때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날의 날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산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홍수가 크게 나서 계곡물이 넘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지촌에서도 예, 이렇게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어촌, 산지촌의 특징을 비교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한 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바로 자연 환경에 따라서 하는 일은 다 달라요. 농촌은 예, 평지에 있는 넓은 농과 넓은 밭에서 할 수 있는 생산물들을 예, 생산해내는 것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어촌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물을 또 생산해내고요. 또 산지촌은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후에 맞게끔 생산해내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따라서 하는 일은 지금 달라요. 이거는 다른 점,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날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네,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전혀 오지 않거나 날이 너무 뜨겁거나 날이 너무 차갑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대처하고 예방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런 촌락의 모습입니다. 네, 선생님이 교과서 여러분하고 봤고요. 아래쪽에 촌락의 생활 모습을 조금 실제적으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선생님이 영상을 좀 찾아봤거든요. 보게 되면 직접 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산에서 송이 캐는 모습, 그 다음 농사 짓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늘은 그림으로 교과서를 봤으니까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봐주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요거 재미있는 거 제시 한번 할게요. 우리 생활 속에서 촌락 찾기. 어디에서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생산품들이 왔을까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참치김밥을 예로 들었는데요. 참치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선생님 나열해 봤어요. 김, 쌀, 참치 통조림, 깻잎, 단무지, 당근, 마요네즈 이렇게 찾은 다음에 어디에서 왔을까? 라고 보니까 김은 어촌에서, 쌀은 농촌에서, 그 다음 참치 통조림은 어촌에서, 그다음 깻잎은 농촌에서, 단무지는 농촌에서, 당근도 농촌에서, 마요네즈는 농촌에서 계란도 있고 뭐 식초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도시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냈다. 뭐 이런 의미로 선생님이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정하고요. 그 음식의 그 재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어촌에서 왔다. 이것은 농촌에서 왔다. 이거는 산지촌에서 왔다. 이렇게 구분해 보기 바랍니다. 예, 친구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찾으러 가보세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